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교과 활동, 자 방과 후 학부 활동은 내용이지 않는다. 영재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 안 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 기재 안 한다. 소논문 기재 안 한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안 한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반영 안 한다. 진로 희망 분야 대입에 반영 안 한다. 수상 경력 대입에 반영 안 한다. 자격증 및 인증 대입에 반영 안 한다. 독서활동 및 대입 반영이 안 한다. 우리가 그까지 수많은 그 사건 사고들 때문에 생기부에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이제 어떤 거 안 되고 어떤 거 안 되고 어떤 거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쓰지만 반영 안 되는 방법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어쨌든 평가를 해보고 평가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근거를 마련할 건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내신 점수. 그걸 교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점수가 아니고 글로써 쓰는 거, 그렇게 정성평가하는 걸 비교과라고 하는데 비교과의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나마 두 가지를 꼽자면 정규동아리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세특입니다. 세특은 아까 교과학습 발과정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시험을 봐서 받는 점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영어라면 영어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태도로 학생에 임했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십 년 동안 대입에 노하우가 쌓여있는 사립고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져 있는 명문 특목 가사고에서 세트를 쓰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일반고도 그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일반고는 그러한 세트를 아주 전략적으로 공략할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좀 잘해서 그 과목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어필이 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당연히 더 잘 써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와 세트 그리고 교과 점수 이렇게 해서 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바뀌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부담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각 과목별로 이 정도만 요 세트를 써주시면 됐어요. 생기고요. 근데 지금은 과목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 과목마다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이나 이 업무량을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으면 내 아이의 학습이나 연구하는 과정, 프로젝트가 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 기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세특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발표라기보다는 이 설명회 때 공개됐던 건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평소 수업에서 자발적으로 해석된 발표에 참여함,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니까 이게 조금 너무 대충 써주신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이것만 보여드렸다면 좀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쓰여있고 수요를 공부하는 중 피보나치 수열과 자연의 관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저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준비하다는 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가 어떻게 쓰여졌냐를 보고 대학교는 이 친구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구나. 이 친구 그냥 했네. 그래서 선생님이 의뢰 써주시는 말로 써주셨네 라고 어렵다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분께서 본인께서 쓰셨던 거를 어떤 교육부에 발표를 하신 건데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또 5대 명문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세계관에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세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생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마케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의 사례, 팔로 마케팅의 심리학적 근거 이미 너무 정말 이렇게 쓰여있다면 아무리 선생님이 화려한 글솜씨로 써주신다 하더라도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써주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진 글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트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시면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평등할인이란 말과 하는 부가세 별도 라는 말이 저기 차이가 있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설문조사를 했고 실제 혜택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표현 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프레이밍 효과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세트과 아까처럼 은에 써주는 일반적인 말로 쓰여진 세트끼리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만약 내 자녀이라고 생각해보면 저게 좋은 사례로 나오면 고개가 끄덕여지만 막상 내 아이가 저렇게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 효소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가깝게 돈.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뭐 스포츠 이런 거 하나 떠오르고 아니면 연애, 노래 하나를 떠오르고 그거를 각 과목마다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효소라면 만약 물리학과 연결해보자면 효소를 활용한 약물의 개발 과정 또는 작용 규정을 원자 수준에서 탐구해 보도록 한다. 근데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서적이라든지 글들 같은 걸 같이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의 관계자분들,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망망대해서 해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 또는 수학과 연결, 혹은 환경통계와 연계해서 효소 구조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을 통계적으로 조사 연구해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를 찾는 거, 관심 분야를 찾고 그거를 각 과목마다 연결해서 그걸 학습으로 이어주는 것이 내 자녀의 세트를 충실하게 작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좀 전에 나왔던 프라이밍 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프레이밍 효과가 마케팅 전략으로 어떤 데 사용되는지 국가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다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그거와 관련된 과목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그리고 그걸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거나 글로 써서 제출하고 선생님과 그거에 관해서 몇 마디를 나눠본다면 그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인 말로 써주실 수 있겠어요? 좋은 내용 써주실 거라는 건 저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트를 쓰는 거에 있어서 영문 설립은 뭐가 다른가? 토목 자사고 다른가? 다릅니다. 아까 토목편차가 사라져서 일반고와 명문 사립고, 토목 자사고를 구분하는 근거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학교들은 밑에 과목들 한번 보시면 일반고에서 없는 과목들로 수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 분명히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스탠트에.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과목만 봐도 예를 들면 일반고에서 AP라고 하는 건 대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미리 땡겨서 듣는 그런 수업을 말하는데 일반고에서 AP라는 수업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입 사령관들이 이걸 보고 일반고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토목과 전국 자사고가 이런 강점들은 있다.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했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내용을 과목과 연계해서 쓰면 세트를 쓸 수 있겠죠.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연계의 활동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지만 행사를 쓰지 못한다면 거기서 한 활동을 과목으로 가져와서 이 친구가 어떤 과목에서 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이름은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그걸 또 평가하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느 고백을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입니다. 이제 제가 어제